가까스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지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가 거침없이 확산되면서 결국 내일부터 다시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사적 모임은 이제 수도권에서 6명,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만 할 수 있는데요. 서울 홍대 앞에 나가 있는 조희영 기자 연결해서 방역 수칙 강화 전날 밤 도심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주말 저녁인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경의선 숲길은 주말 저녁을 즐기러 나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숲길 양 옆으로 늘어서 있는 음식점과 술집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 달여 만에 다시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데요. 우선 4주 동안 사적 모임은 수도권의 경우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사적 모임 규모가 축소되면서 연말 모임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아쉬워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가족 모임 올해는 취소하고 안 보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부 모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쉽다고 느껴지는데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빠진 걸 다행스러워하면서도 회복 중인 매출이 다시 큰 타격을 입진 않을지 우려했습니다. 요긴으로 줄어든 거는 식당에서는 이제 타격이 많죠. 좋아지겠지 하면서 이때까지 갔다 왔으니까 한 달 더 고생해서 잡힌다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일부터는 방역 패스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곳도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등 16개 시설로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다만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과정이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해요. 빨리빨리 이제 자리 안착해야 되는데 음성 확인서를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니까. 또 18세 이하 미성년자나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는 방역 패스 예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 패스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효과는 2주 뒤쯤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는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새 확진자 수가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 수가 닷새째 700명대를 이어갔는데요. 서울과 인천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섰고 비수도권에서도 입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744명으로 닷새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역시 5,128명으로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늘면서 병상 상황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5%, 서울과 인천만 놓고 보면 91.1%에 달합니다. 중환자 병상은 여유분 확보 등을 위해 100% 가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의 중증 확진자들을 비수도권으로 이송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79%로 높고 강원과 경북, 충남북의 경우 아예 병상이 단 한 개씩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병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확진자 역시 전국적으로 1,000명에 근접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954명이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흘 이상 기다리는 사람도 300명에 육박합니다. 또 지난 2일까지 단 한 명도 없었던 비수도권의 대기자도 2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일반 진료에 대한 차질이 좀 최소화되도록 코로나19 진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전환하면서 재택치료자도 15,000명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은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으로의 확대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인천의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또다시 3명이 늘었습니다. 3명 모두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교회 목사를 공항에서 태운 남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 이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 서울과 충북 거주자 중에도 의심자가 나와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인천 지역 선별검사소. 휴일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100m가량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어제 마을공원에 긴급 설치된 임시 선별 검사소입니다. 검사 시작 약 30분 전인데요. 벌써부터 대기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 그거 드라이브스루 갔는데 마감됐다 해서 일로 왔어요. 왜 안 겹치려고 일찍 나왔는데 이렇게 많을 줄 몰라가지고. 오미크론 확진자는 3명이 더 늘어 모두 12명이 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2명은 네 번째 확진자인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함께 예배 본 7번째 확진자의 지인과 그 동거인이고, 한 명은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같은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원래 동네에 사람들이 별로 안 지나가나요? 이제 교회 터져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예 사람이 안 다녀요. 정상한가 봐요. 나 이쪽 오기를. 다른 동네 사람들도 밖에 안 나온다는데 이 동네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상당수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다니는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 주말 오전 예배 시간인데도 불이 모두 꺼져 있고 전면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대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안심 좌석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이게 감염된 건 아니고요. 예배 끝나고 이제 가서 각자의 가정이나 이런 식당에서 오미크론 의심 환자도 4명 추가돼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의심자 대부분은 교회 교인이거나 관련 접촉자들인데 서울과 충북 지역 거주자도 나왔습니다. 이 교회를 방문했던 서울의 세계대학 유학생 3명도 의심자로 분류돼 대학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오미크론은 해외에서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지 불과 열흘 만에 벌써 40개 나라로 번졌습니다. 이처럼 강한 전파력을 보이면서 각 지역사회 안에서의 대규모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첫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지난 1일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감염자 수는 20명으로 늘었고 발생 지역은 콜로라도와 하와이, 뉴욕 등 12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보건당국이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는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We are equipped and prepared to fight the Omicron variant head on.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국가는 최소 40개국, 유럽에서만 17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유럽 질병예방센터는 감염 사례 중에는 아프리카 여행 이력과 관련 없는 경우도 확인됐다며 지역 내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염자가 속출하자 영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먹는 치료제 공급도 성탄절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They will be required a maximum of 48 hours before the departure time. 오미크론의 진원지로 알려진 남아공에선 변이가 첫 보고된 열흘 전에 비해 무려 6배나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80%가 오미크론 감염자로 추산됐는데 특히 중증 환자 대부분은 백신을 맞지 않은 영유아들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So it's hard to make any specific conclusions out of one report because it also depends on the vaccination of the community and so many other things to play.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바이오메디컬 분석업체는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감기 바이러스에서 발견되는 유전자 코드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오미크론이 높은 감염력을 보이지만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진 않는다고 분석했는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